시니어 위즈덤.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의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나침반 시니어 위즈덤의 지혜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아휴, 요즘 창밖에 바람이 정말 쌩쌩 불죠? 이럴 땐 뭐니 해도 따뜻한 아랫목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귤 하나씩 까먹고 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 호흡 불어가면서 먹는 것만큼 큰 행복이 또 있을까 싶어요.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소파에 두꺼운 담요 하나 딱 덮고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새콤달콤한 귤 하나씩 까먹는 그 시간이요. 그런데요, 우리가 겨울철의 소소한 행복이라고 믿었던 바로 이 간식들이요. 실은 우리 혈관을 병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몸에 좋다고들 하니까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고 드셨던 바로 그 음식들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달콤한 속임수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그만이라는 귤, 또 식이섬유의 왕이라고 불리는 고구마, 그리고 영양이 듬뿍 농축됐다는 곶감까지. 이 세 가지 중에서 혈당 관리에 가장 위험한 간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음식들이 다 몸에 좋은 거라고만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그 순진했던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어야 내 몸을 지키는 보약이 되는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 텔레비전 보시다가 무심코 귤 껍질을 옆에 수북에 쌓아두신 적 있으시죠? 또 출출할 때 밥 대신 군고구마 하나로 간단히 때우기도 하고 입이 심심할 땐 곶감이나 말린 과일을 집어 드시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다 우리 몸을 위한 아주 건강한 습관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바로 이런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우리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마구 요동치게 만드는 주범이었답니다. 오늘 저 지혜지기가 그 위험성을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겨울철 국민과일, 귤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에 비타민C가 워낙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도 참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작고 귀여운 귤 속에 우리 혈당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단순당 때문인데요. 이 단순당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설탕처럼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거의 KTX급 속도로 혈액에 흡수되는 당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혈당을 아주 가파르게 그야말로 수직으로 치솟게 만드는 거죠. 지금부터 귤의 배신,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니어 위즈덤 구독자님들은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딱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숫자 2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혈당 관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하루에 권장되는 귤의 양은요. 중간 크기로는 딱 1개, 아주 작은 크기로는 2개까지라고 합니다. 에게게 겨우 그거 먹으려고 귤을 사나 싶으시죠? 하지만 귤에 들어있는 당분은 분자 구조가 아주 단순해서요.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별다른 소화 과정도 없이 바로 혈액으로 흡수돼 버려요. 이걸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이건 마치 우리 혈관에 설탕물을 직접 들이붓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을 준답니다. 특히 인슐린 기능이 약해진 우리 몸은 이 갑작스러운 설탕 공격을 막아내느라 췌장이 그야말로 녹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귤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최악일까요? 네, 바로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겁니다. 귤을 통째로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섬유질이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아주 중요한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걸 믹서에 윙 갈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마운 섬유질은 다 파괴되고 순수한 액상과당 덩어리만 남게 돼요. 이건 말 그대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혈당을 폭발적으로 치솟게 만듭니다. 아침마다 건강 생각해서 귤 주스 한 잔씩 챙겨두셨던 분들, 오늘부터는 반드시 통째로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그게 내 췌장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혹시 귤 까드실 때 알맹이에 하얗게 붙어있는 실 같은 거, 그거 지저분하다고 일일이 다 떼어내고 드시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지금까지 혈당을 지켜주는 최고의 천연 방어막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 하얀 부분을 귤라 또는 알베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펙틴 성분이 우리 장 속에서 끈적한 젤리처럼 변해서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춰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마치 촘촘한 그물로 설탕 알갱이들을 한번 싹 걸러주는 것과 같은 원리죠. 자, 그럼 귤에 대한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에 딱 한두 개만 드시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둘째, 절대 갈거나 짜서 주스로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귤의 하얀 속껍질, 바로 그 알베도는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고마운 방패막이자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헤스페리딘 성분이 듬뿍 들어있는 보물이니까요. 절대 떼어내지 마시고 꼭꼭 씹어서 함께 드세요. 아셨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배신자, 고구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식이섬유가 많고 포만감도 좋아서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착해 보이기만 하던 고구마가 우리 집 부엌에서 바로 우리 손에 의해 무시무시한 설탕폭탄으로 변신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화학적 변신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똑같은 고구마인데 하나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착한 친구가 되고요. 다른 하나는 혈당을 순식간에 폭발시키는 무서운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 있는 것이 바로 조리법이에요. 냄비에 찌거나 삶은 고구마와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노릇노릇하게 구운 군고구마는요. 이름만 같은 고구마일 뿐이지 우리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음식처럼 행동한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고구마를 찌거나 삶으면 혈당 지수, 즉 GI 지수가 45에서 50 정도로 아주 낮은 착한 탄수화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군고구마로 만들면 GI 지수가 무려 80에서 90까지 치솟아요. 이 수치는요, 우리가 혈당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흰쌀밥 약 86보다도 높고요. 심지어 설탕 약 65보다도 혈당을 더 빨리 올리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군고구마를 먹을 때 달콤하게 느껴지는 그 꿀 같은 진액 있죠? 그게 바로 고구마 속 전분이 당분으로 변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여기서 잠깐 혈당 지수 GI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당을 올리잖아요. 혈당 지수라는 건 바로 그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숫자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을 KTX처럼 빨리 올리는 나쁜 탄수화물이고 숫자가 낮을수록 천천히 완행열차처럼 올리는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당뇨 관리에 있어서는 이 숫자가 55 이하인 음식을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똑같은 고구마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열과 효소의 합작품입니다. 원래 고구마 속에 있는 전분은요, 기다란 목걸이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런데 고구마를 오랫동안 뜨거운 열로 굽게 되면 그 안에 잠자고 있던 베타아민라아제라는 효소가 잠에서 깨어나서 가위처럼 이 긴 목걸이를 싹둑싹둑 잘라버려요. 그럼 길었던 목걸이가 낱개의 구슬, 즉 단맛이 나는 당분으로 변하는 거죠. 동시에 수분은 공기 중으로 싹 날아가 버리니 그야말로 당분만 엑기스처럼 진하게 농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고구마가 유독 달고 쫀득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방심하고 계시는 간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수분을 쫙 빼서 영양을 농축시켰다고 알려진 말린 간식들입니다. 곶감, 고구마 말랭이, 대추칩 같은 것들이요. 저는 이걸 건조의 함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왼쪽은 생감의 칼로리고 오른쪽은 그 감을 말려서 만든 곶감의 칼로리입니다. 똑같은 100g인데도 칼로리가 무려 3배 이상 차이 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건조의 함정입니다. 과일을 말리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무게는 가벼워지지만 그 안에 있던 당분과 칼로리는 그대로 오히려 더 진하게 농축됩니다. 부피가 작아지니까 포만감도 덜해서 나도 모르게 훨씬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입가심으로 무심코 집어먹는 곶감 딱 두 쪽이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 한 공기와 거의 비슷한 양의 당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밥 한 공기 다 드시고 나서 후식으로 곶감 2개를 드셨다면 사실상 밥을 2공기나 드신 것과 똑같은 혈당 충격을 우리 몸에 주게 되는 거예요.
건강식의 탈을 쓴 가장 무서운 설탕 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곶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건강식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겨울 간식들도 비슷한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쌀을 빻고 뭉쳐서 만든 떡, 특히 가래떡은 밥보다 훨씬 소화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요. 또 건강에 좋다고 마시는 대추차나 유자차도 대부분 엄청난 양의 설탕이나 꿀에 절여서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설탕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견과류가 들어있어 건강해 보이는 강정 역시 조청과 설탕으로 범벅이 되어 있죠. 이런 농축된 당분 함정들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이고, 그럼 겨울에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하고 속상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 지혜지기가 무조건 참으라고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위험한 간식들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착한 간식들은 무엇이 있는지 현명한 대안들을 알려드릴게요. 현명한 간식 선택에는 아주 간단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에 포함된 것을 고르는 겁니다. 둘째, 당 흡수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섬유질이 풍부한 것을 선택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적당히 드시는 것.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간식들이 좋을까요? 제가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입이 심심하고 출출할 때는요, 고소한 아몬드나 호두 한 줌을 드셔보세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삶은 달걀 1개도 훌륭한 단백질 간식이고요. 또 당분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몇 알을 섞어 먹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외에도 구운 병아리콩이나 따뜻한 허브차, 녹차 등은 칼로리 걱정 없이 겨울에 운치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간식이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이것도 먹지 마세요, 저것도 먹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대로 알고 먹자는 겁니다. 음식의 배신에 속지 않는 지혜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겨울의 맛과 멋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찾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이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 겨울 간식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아마 오늘 저녁부터 당장 간식 습관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당장 어떤 간식부터 건강한 선택으로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짐과 계획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실천이 모여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위즈덤의 지혜지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위즈덤